올리브ok 한두 뚫었는데 그때. 아, 올리브ok 손도 못 댔잖아요. 칼만 보여줬는데 그냥 쓰러졌던데 뭐. 예. 그 정도. 야, 그렇게 해서 2005년 잘 보내고 운명의 2006년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2006년 들어서도 이어집니다. 2006년도 초반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골을 넣고 K리그 시작하고 7경기에서 6골 넣고 기억은 되게 골을 더 넣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날 정도로 그때 잘했어요. 멋진 골들이 많았어요. 힘든 골, 넣기 쉽지 않은 골들이 좀 꽤 있었고 그랬고 그때 나중엔 달려졌지만 이제 수원 삼성 입단 썰이 바닥에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사실상 거의 뭐 메이드가 된 상태 아니었나요? 거의 그 경기 이후에 가는 거였죠. 거의 뭐 다 합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7라운드 4월 5일 날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그것도 막판이었어요, 경기. 그게 이제 시간을 보니까 후반 39분이더라고요. 그것도 솔직히 힘들면 안 뛰거든요. 좀 볼이 좀 길어가지고 안 뛸 텐데 85분이 남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안 드니까 좀 길었는 거를 끝까지 잡으려고 이제 뛰어다녔던 거죠. 그 장면은 그 당시 축구 팬들이라면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2006년 그 독일 월드컵을 이제 뭐 한 달여 남겨놓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이제 첫 번째 옵션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거의 되게 좀 이게 수술을 해야 될지 월드컵을 뛰는지 못 뛰는지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월드컵을 나가는 이제 같은 조에 있는 상대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약간 좀 주목을 할 때였기 때문에 한 몇 달 며칠 그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뉴스에. 그게 여러분 과장이 아닌 게 우리가 2000년 월드컵 때 4강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적을 잘 냈기 때문에 강팀으로 인정을 좀 받는 시기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너네가 2002년 홈에서 했으니까 2006년 한번 제대로 보자 이런 시선이 있던 때여서 본인도 아마 그때 지나고 나면 알았을 것 같아요. 월드컵 못 뛸 가능성을. 저는 그런 느낌 처음이었어요. 그냥 무릎이 그냥 빠졌다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뭐 어깨에 뭐 탈구 뭐 당하는 그런 선수들도 보면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막 그러면서 뛰잖아요. 저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게 희망을 갖고 있었구나. 희망을 갖고 있었죠. 독일에 갈 때까지 희망을 갖고 있었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병원에서도 봤는데 3명의 의사 선생님이 와서 전부 다 이제 얘기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병원 앞에 방송 기자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내 뵙는 순간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 선생님들도 보수적으로 약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확실하게 답을 이거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안 해야 될 수도 있고 약간 뭐 다 끊어진 것 같기도 한데 끊어지지 않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약간 막 열어봐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그런 시기여서 좀 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좀 독일로 가야겠다. 독일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절실한 얼굴이 눈에 딱 보이자마자 한 30분 동안 말을 빙빙 돌려서 이제 미안하다고. 너 이번 2006년 월드컵에는 너의 자리는 없을 것 같다. 수술을 해야 된다. 오히려 마음이 되게 좀 좀 평온한 그런 느낌? 그때 한번 느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받아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이게 결과의 다구나. 독일에서 수술을 하고 그때는 이제 독일 월드컵을 현장에 가서 보게 됐었죠. 그래서 복귀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그죠? 2006년은 다시 좀 내려가나요? 어떤가요? 이때는 내려가도 내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근데 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하면 4월 5일 날 84분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 경기를 뛰지 않아. 그때 스퍼트를 안 했으면. 그때를 한 발짝 덜 뛰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또 이제 부상 때문에 오래 쉬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렇게 쉬고 복귀하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진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2007년 2월 달에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 지금은 뭐 하위리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이었던 미들즈브러에 입단을 합니다. 그때 사실 몸 상태가 그렇게 자신 있는 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이제 가을에 복귀를 해서
2경기 뛰고 끝났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90분 풀 경기를 한 번도 뛰지 못하고 교체로 2경기를 하고 시즌이 끝나버려가지고 일단 6개월, 7개월 쉬었는데 게임 경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몸 상태 이때 가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빅리그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약간 그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쉽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1년 3개월 뛰면서 이제 골은 아쉽게도 넣지 못했고, 근데 23경기 뛰었는데 그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지도자 초년생. 그렇죠. 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제 첫 지도자를 맡고 첫 영입이었고. 첫 영입. 네. 기회를 그렇게 적게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굉장히 좋게 봤잖아요. 네. 후반기 리그에 좀 기회를 많이 받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거가 좀 제가 생각했을 땐 경기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골 넣는 부분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이런 거는 좀 너무 쉽게 넣었는데 거기에서는 왜 너무 조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결과적으로 약간 좀 받아들이지 못했던. 첫 경기였나 골대 맞췄던 네. 다우닝이 올려주고 골대 맞췄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약간 꼬였던 그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브레멘 때 말씀드렸던 게 그때 이제 또 동료 공격수들이 잘하는 선수 야쿠브하고 그때 비두카도 네. 잠깐 같이 있었잖아요. 날아다니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약간 좀 애매하게 있다가 그때 또 좋은 활약 보이면서 그때 그래도 브레멘 때보다는 와이프도 있고 해서 조금 촛불은 안 받겠네요. 축구가 내 인생에서 전부가 아니고 이런 소소한 그 산책도 그렇고 마트에 장 보는 것도 그렇고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너무 제재가 많고 어디를 가든 그렇죠. 네. 네, 막 노출이 돼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삶에서의 그런 여유나 그런 행복을 느낀 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다르죠? 좀 알아봐도 막 이렇게 예.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막 모습이. 식당 같은 예. 데서 밥을 먹고 있으면 여기 한국분들은 그냥 밥 먹는 도중에 막 와서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사진 찍다고 밥 입에 막 물고 있는데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막 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막 그런 예.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는 다 먹고 한참 기다려줘. 다 먹고 딱 있으면 딱 오늘 식사 다 하셨냐고 보면 뭔가 거기에 있으면 나도 계속 여유가 생기고 그 되게 여유가 차 오면 차 양보해 주는 것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형 영국에서 있어봤자 알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딱 와서 딱 이렇게 차 오면 싹 여유 있게 딱 비켜줬어. 한 20분에 가는 거리를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좀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좀 평온을 찾았던 시기. 커리어상으로는 팬들이 아쉬워할 수 있는 시기이긴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 것 같네요. 일단 인생의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있던 기준점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시기긴 했었죠. 2007년도 또 만약 경기를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약간 좀 기준적으로 좀 약간 이제 떨어지는 시기다. 한 이 정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8년에 복귀를 합니다. 좀 의외로 성남이라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돌아올 때, 네. 일본 팀도 그렇고, 몇 개 팀이 있었는데, 이제 성남의 조건이 가장 괜찮았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 당시에 성남은 또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쵸. 팀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죠. 1년 반 계약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해외 진출을 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포항하고 우선 협상을 하긴 했었죠. 포항에서 이제 영국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근데 포항에서 우선 협상을 해서 하니까 스트라이커가 이제 다 찼다고 못 받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성남으로 가게 됐는데 포항 팬들이 좀 약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포항이가 복귀를 안 하고 성남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저는 가려고 했는데 운동장이 없어요. 연습구장이. 그래서 연습구장이 없는 게 막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할 때고 탄천구장 시합 경기장에서 하는데 잔디 같은 거 파면 안 되니까 경기 같은 걸 못 하고 그냥 패스만 하고 막 그런 시기여서 경기 감각이 떨어지는 저로서는 경기를 많이 하는 팀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08년 어느 정도 찍을까요? 2008년도도 거의 12경기에 2골 정도 기록했다고 하니까 저를 이제 약간 좀 기대를 했던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많이 떨어져 있을 때. 2009년에 드디어 최가희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전북 현대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첫 리그 우승을 첫 리그 했고요. 우승이죠. 8번 우승을 했죠. 그 중에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리그 득점왕, MVP 이렇게 빨리 이
최종상권에 복귀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못했을 텐데. 이제 베테랑 선수하고 이제 고액 연봉자들은 정리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새로 부임한 신태용 감독님이 어렵게 이제 전화를 해서 팀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나는 1년이 더 계약이 남아 있는데 뭐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나 안 가고 나 여기 있을래 그러면은 그냥 자녀 연봉을 받고 있는 건데 또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이동국이라는 선수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만 30살에 완전히 커리어 반전을 이뤘습니다. 이때는 어떤 정도 높이에? 전북 현대 2009년도가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최고점 정도가 됐었죠. 왜냐면은 리그에서 아마 가장 많은 골을 넣었었고 득점왕을 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또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더 본인도 기대치가. 근데 사실 2010년 월드컵은 그렇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허정무 감독님이 저 같은 스타일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해왔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좀 많이 또 뛰어다니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허정무 감독이 막 미드필더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많이 뛰어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골을 많이 넣는 데 좀 집중을 했었고, 그런 스타일의 공격수들을 허정무 감독님은 선호를 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갔습니다. 네. 가서 기회가 있었는데 뭐 많이 회자가 되지만 아쉬움이 좀 있는 대회죠, 그래도. 그렇죠. 일단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이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고, 98년 이후에 이제 2010년, 12년 만에 그러네, 이제 진짜. 뛰는 거죠. 2002년, 6년을 못. 10대 때 나갔다 20대 때 한 번도 못 나갔네. 그렇죠. 그래도 뭐 생각을 하는 게 월드컵을 경험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 늦은 나이에도 내가 정말 감독님한테 필요한 카드가 돼서 뽑혀갔고, 또 마지막 그 상황에서 필요한 카드라고 생각했을 때 또 투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동국은 저런 자리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머릿속에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위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010년은 어느 정도? 2010년도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보면은 부응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마지막 그 결정적인 찬스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치보다 살짝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전북 레전드로서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서 2014년에 K리그 득점 2위를 했고 개인 통산 3번째 MVP를 받았습니다. 이게 K리그 역대 최다 MVP 수상이고 60 기록을 했고 A매치 100경기 9월 달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세레머니 해줬던. 머리로 넣었는데 발을 자꾸 닦아준다 그래가지고 야 머리로 넣었잖아 머리로. 그러니까 형 그냥 하세요 발 닦아줄게요. 그래서 다리 얹고 발 닦아준 그런 게 있었죠. 이때 손흥민 선수하고 함께 뛴 기억이 많진 않죠. 그때 뭐 흥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그냥 선수 유망주 지금처럼 대표팀에서 완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신성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토트넘 가기 전이니까. 만 35살인데 아무튼 A매치도 이렇게 센츄리 클럽 가입도 했고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해인데 2014년은 어떻게 보시나요? 좋았죠. 2014년부터는 지금 은퇴할 때까지는 10년 정도를 계속 아마 상위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AF 챔피언스 리그 우승 전북에서 드디어 차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전북 가서 그럼 11년을 더 뛴 거잖아요. 몇 년 정도 더 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전북 갔을 때는? 그 98년도에 입단해서 군대를 딱 제대할 때가 2005년도 그 기점으로 해서 8년을 더 뛰고 끝내자. 제대했을 때가 내 선수 커리어의 딱 중간쯤이야. 중간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을 쓴 것도 그렇고. 그쵸. 13년도에 책을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재밌긴 하네. 그런데 그 이후에 7년이라는 그런 거를 더 뛰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선수 커리어가 된 거죠. 그 은퇴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었던가?
규성이가 이제 2골 넣어서 네. 이동국의 이제 전북은 조규성한테 물려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화려하게 은퇴식을 했죠. 되게 행복한 은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에 끝날 때 항상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떠한 이런 고비들이 이렇게 왔을 때도 마지막 여기에서 웃으면서 끝나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정말 영화에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해서 2024년도에 그렇게 됐던 거죠.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끔. 한두 해 더 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더 할 수는 있었지만 마지막에 또 내측이 부상이 나면서 여름 시즌에 이제 나가면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골을 많이 넣고 팀에 최고 득점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쉬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기가 안 되고 있고 그때 약간 나 조급함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은퇴였다. 또 후회 없죠. 또 2020에서 그러네, 또. 이동국 등번호. 2020년에 20번의 등번호를 달고 은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은퇴를 2020년에 은퇴를 하게 됐었죠. 네. 그래서 2020년은 그러면 어떤 정도 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2020년도 그냥 무난하게 화려한 은퇴. 화려한 은퇴. 예. 최고로 올라갑니다. 최고로 올라가죠, 최고로. 예. 화려한 은퇴. 멋있네요. 네. 우상향으로 마무리가 되는. 네. 그렇다면 2024년 지금의 이동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요? 네. 지금은 딱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딱 중앙. 네. 안 해봤던 그런 해설도 해봤고. 네. 책도 이번에 책 나왔지만 책 쓰는 것도 이제 작가로서의 그런 것도 도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축구에 대한 그런 지도자의 꿈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또 하고 있죠. 전북 감독을 언젠가는 한번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준비를 하면서 나한테 만약에 그런 제안이 왔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P급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올해 네, 들어갈 거예요. 그렇군요. 감독 이동국의 모습도 언젠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인생 그래프 마음에 드십니까? 이 정도? 그래도 뭐 행복하게 살았는데 기대보다 상당히 위에서만 자꾸 놀고 있어서 저는 막 진짜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심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 그런 선수 생활을 마무리를 그렇게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책 한 번 더 얘기 한번 하고 가죠. 이거 무슨 책이에요? 이동국이 책을 냈네. 그 후배들이 읽으면 참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집들이를 돌아가면서 했다고. 팀워크리에서. 네네. 왜냐면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항상 오잖아요. 우리가 3, 4, 5, 뭐 10만 원, 20만 원씩을 1인당 내가지고 그럼 한 10명이 되면 200만 원, 300만 원이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사줘. 적응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최강희 감독님한테 가서 오늘 집들이 하니까 내 훈련 좀 살살 해달라고. 네네네. 최강희 감독도 오케이 해주고. 네. 그런 풍경이 되게 좀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베테랑 선수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집들이를 하면서 뭐 맥주도 한잔 마시고 할 때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갈 때 우리는 운동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막 술 채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운동 왔을 때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막 파이팅 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선수들끼리도 그렇게 재밌는 거야. 우리끼리는 암묵적인 동의가 돼 있거든. 운동장에서 막 파이팅하고 열심히 하고 하자는 게. 근데 그거 하면서 선수들끼리 막 너무 재밌어 하고 그런 것들이 운동장에서 나오고 경기장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니까.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 보면 좀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좀 보시고 리뷰나 도쿠가 많이 올려주시면 이동국 태그하면 아마 바로 또 이렇게 공유해 줄 겁니다. 요즘에 항상 그 SNS를 잘 안 하다가 이번에 그 뭐 스토리에 막 해가지고 해가지고 올려주고 있으니까 뭐 점점 하나둘씩 그 팔로우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홍보 그만하라 이런 건가요? 홍보 그만하라고. 자, 오늘 이동국 레전드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보시고 그냥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을 해서 책을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국 레전드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지켜보면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